올 시즌 토트넘 최고의 영입으로 손꼽히는 건 아무래도 센터백인 반더벤이 아닐까 싶은데요. 지난 번리전에서 결승골을 넣으면서 홈에서 2대1 승리를 이끄는 모습은 물론이고 리그 최고 수준의 스피드를 과시하면서 토트넘이 리그 전체에서 가장 높게 라인을 올리는 매우 공격적인 전술을 쓸 수 있게 해준 장본인이죠. 햄스트링 부상으로 인해서 몇 달 동안 결장했는데 그것만 아니었다면 아마 전 경기 풀타임 소화는 물론 리그 최고의 수비수로 뽑힐 수 있을 정도로 대단한 적응력과 기량을 과시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적한 지 1년도 안 됐지만 벌써부터 반더벤이 없던 시절이 잘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는 반더벤은 최근 패기 넘치는 인터뷰까지 하면서 토트넘 팬들의 애정어린 시선을 독차지했습니다. 영국 매체인 데일리 미러는 반더벤이 다음 시즌에 당돌한 공약을 맺었다면서 주목했는데 챔스 진출 실패라는 결과는 당연히 실망스럽다. 나도 챔스에서 뛰고 싶다. 유로파리그에서 좋은 성적을 거둬 챔스에 진출할 수 있기를 바란다. 셰필드와의 리그 최종전을 승리로 마무리한 뒤에 내년에 더 좋은 성적을 거뒀으면 좋겠다 라면서 다음 주 월요일에 있을 셰필드와의 최종전까지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은 물론이고 유로파리그에서 우승을 해서 챔스에 가겠다는 큰 포부를 당당하게 밝힌 겁니다. 2001년생, 올해로 23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토트넘에서 주전 센터백을 하기에 충분한 자신감과 패기를 잘 보여줬죠. 하지만 유로파리그 우승 가능성은 둘째치고 그렇게 챔스에 진출하는 건 최소 2년 뒤인데요. 그때면 손흥민의 나이가 34살이 됩니다. 완벽한 양발잡이라는 매우 희귀한 장점과 극도로 정밀한 가마차기 슛이라는 강점도 있지만 아무래도 손흥민의 최대 장점 중 하나는 알고도 막지 못하는 미친 스피드도 한몫합니다. 그러나 30대 중반으로 들어선 선수들 중에 스피드를 장기로 한 선수는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그 부분은 분명 리스크가 맞죠. 때문에 손흥민은 올 시즌 토트넘과의 재계약을 챔스 진출 여부가 확정될 때까지 미룬 거고요. 결국 맨시티전 패배로 토트넘은 4위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상황이고 정말 최악의 경우에는 유로파리그가 아닌 컨퍼런스 리그까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건 진짜 상상도 하기 싫은 시나리오니까 자세한 언급도 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손흥민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번 계약이 커리어의 마지막 계약일 수도 있는데 챔스 진출도 못한 팀에서 마지막 커리어를 보내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매력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유소년 시절부터 토트넘에서 자란 케인조차 결국 우승 트로피를 위해서 미넨으로 이적한 판에 손흥민이 마지막 불꽃을 태우기 위해서 이적한다고 해서 전혀 문제될 것도 없잖아요. 토트넘 입장에서도 챔스 진출에 실패한 이상 손흥민을 설득할 구실이 줄어들었죠. 그래서인지 손흥민과의 재계약이 실패할 가능성에 어느 정도 무게를 두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최근 영국의 이적 전문 매체인 풋볼 트랜스퍼에서 토트넘이 알렉스 바이나를 영입하려고 한다면서 손흥민의 대체자 영입에 주목을 한 건데요. 토트넘은 이번 여름에 비아리알 소속의 스페인 미드필더 알렉스 바이나를 영입하려고 한다. 바이나는 지난 1년 동안 라리가에서 좋은 활약을 펼쳤고 리그 최고의 유망주로 주목을 받았다. 토트넘은 존슨과 클루셉스키의 일관성 없는 경기력과 주장 손흥민의 미래를 둘러싼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측면 공격수 포지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들리는 바에 따르면 토트넘은 바이나가 양쪽 측면 모두에서 다재다능하다는 점이 매력적이라고 느끼고 있다라면서 토트넘이 손흥민과의 재계약을 확실하지 못하고 그 대체자를 영입하려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매체에 따르면 이적료도 2,300만 유로 정도, 한화로 337억 정도니까 가격은 적정해 보이는데요. 참고로 바이나는 올 시즌 비아레알에서 43경기 출전에 5득점, 17도움을 올리면서 22살이라는 나이치고 매우 준수한 활약을 했고 2년 전에 1군에 데뷔한 이후에 벌써 비아레알에서 108경기나 소화한 확실한 유망주입니다. 이 선수 한 명이면 그러려니 할 텐데 토트넘은 한국 팬들에게도 익숙한 일본 선수까지도 영입하려고 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영국 매체인 팀토크에서는 토트넘이 라리가에서 활약 중인 일본인 윙어에게 이미 영입 제안을 했다고 전했는데요. 토트넘은 지속적으로 보도된 것처럼 올여름 이적 시장에서 큰 계획을 가지고 있다. 엔지 감독은 새로운 윙어를 영입하는 데 관심이 있다. 엔지 감독은 2025년 6월에 계약이 만료되는 손흥민을 포함해서 존슨과 클루셉스키가 더 많은 경쟁을 하길 원한다. 토트넘의 영입 목록에는 레알 소시에다드의 스타인, 쿠보 다키우사도 있다.
토트넘은 가장 먼저 영입 제안을 하면서 쿠보 영입 전에 선두에 서 있다라면서 바에나를 영입하려고 한다는 기사와 마찬가지로 윙어 포지션 강화를 위해서 쿠보까지 노린다는 충격적인 기사를 보도한 겁니다. 쿠보의 이적료는 바에나보다 더 비싸서 토트넘이 제안한 금액은 4,300만 파운드라고 하는데 하나로는 무려 약 734억으로 꽤나 비싼데요. 바에나와 쿠보의 이적료만 해도 1,000억이 넘는데 두 선수의 공통점은 둘 다 2001년생으로 상당히 어린 선수들이라는 점과 멀티 포지션이 가능한 선수들이라는 점입니다. 바에나의 주발은 오른발, 쿠보의 주발은 왼발이지만 두 선수 모두 윙어는 물론 공격형 미드필더까지 소화할 수 있는 다재다능한 선수들인 거죠. 즉 반드시 이 선수들이 손흥민과 같은 포지션에서 경쟁할 거라는 말은 아닐 수도 있지만 윙어를 한 명도 아니고 두 명이나 영입한다는 건 분명 손흥민의 이탈을 고려한 게 맞는 듯 보입니다. 실제 손흥민의 이적설 역시 스멀스멀 나오고 있는데 영국의 IC 풋볼 뉴스에서는 최근에 손흥민의 리버풀 이적설을 보도했습니다. 다가오는 여름 이적 시장에서 살라가 안필드를 떠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손흥민이 리버풀로 이적할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다라면서 리버풀이 살라의 대체자로 손흥민을 노릴 수 있다는 리버풀 이적설에 다시 불을 지핀 거죠. 사우디의 아리티하드에서 살라의 영입을 위해서 1억 파운드를 제시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그 후폭풍으로 손흥민 이적설까지 나온 것 같습니다. 경기 중에 클롭 감독과 살라가 대놓고 언쟁하면서 누네스가 말리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히면서 살라의 이적설이 더 힘을 받기도 했고요. 이 매체는 그동안 손흥민의 리버풀 이적설이 한두 번 나왔던 이야기라는 걸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자꾸 같은 얘기가 나오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면서 손흥민이 리버풀과 잘 맞는 이유를 분석했는데요. 손흥민의 뛰어난 자질 중 하나는 다재다능합니다. 그는 전통적인 윙으로 뛰면서 강한 발로 안쪽으로 커팅하여서 슈팅을 하거나 찬스를 만들 수 있다. 또는 세컨 스트라이커로 활약하면서 수비수 뒤에서 지능적인 돌파를 하거나 마지막 3선에서 팀 동료와 연계 플레이를 펼칠 수도 있다. 이러한 적응력 덕분에 손흥민은 토트넘의 공격 전략에 유연성을 제공하는 귀중한 자산이 되었다라면서 손흥민이 토트넘뿐만이 아니라 리버풀이 원하는 다양한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을 거라고 봤죠. 게다가 작년 11월 무렵에는 영국 텔레그래프에서 손흥민이 리버풀 이적에 관심을 보였었다는 뉴스까지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텔레그래프의 제이슨 버트 기자에 따르면 손흥민은 한동안 자신의 선택을 고려해왔다. 만약 토트넘이 2022년에 챔스에 진출하지 못했다면 그는 떠났을 것이다. 리버풀은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고 손흥민도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 같다라면서 두 시즌 전에 손흥민이 리버풀 이적을 진지하게 고려했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그때는 콘테 감독이 부임해서 극적인 4위로 챔스에 진출했기 때문에 잔류를 선택했던 거지만 이번 시즌에는 결국 최대 5위까지밖에 못하니까 2년 전과는 확실히 상황이 다르거든요. 네. 우선 상황은 이렇습니다. 네. 자, 혹 손흥민이 인터뷰에서 보여줬던 토트넘에 대한 애정, 그로 인해서 재계약을 확신하는 분들도 많은데 정말 리버풀에서 오퍼가 들어온다면 손흥민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여러분들은 클럽 없고 살라 없는 토트넘보다 더 비클럽인 챔스에 출전하는 리버풀로 이적을 해야 하는 게 좋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지금 현재 토트넘에서 레전드로 남고 유로파리그 우승에 도전하고 이후에 토트넘이 더 좋은 성적 거두시길 바라시나요? 네. 와, 어렵다. 네. 우선 주급 인상 확실하고 리버풀이 부른다면 네, 가는 건 찬성인데 말이죠. 리버풀이 우승할 수 있다는 건 또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합당한 대우를 받는다는 전제가 돼야겠죠? 네. 여러분의 의견도 남겨주세요.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